저번 단원이 이제 뭐였냐면 평면 좌표라는 걸 배웠고, 맞지?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너네가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 언제 들었냐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언제 배웠냐면 그 1차 함수랑 같이 배웠어.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 이게 뭔 차이냐면 1차 함수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걸 이제 1차 함수라고 하고, 요거를 다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는 형태, 는 0이 형태, 이런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 걸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너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거 1차 함수죠. 그래서 y는 꼴로 돼 있으면서 함수니까 1차 함수야,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보통 이제 요 x 앞에 있는 요게 담당하고 있는 게 뭐야? 그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 뒤에 있는 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통 y절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 1차 함수는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0,3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 맞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 감소함수라는 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라고 그려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원래는 니네가 몰랐을 때는 x에다가 얘는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옛날에는 점을 다 찍었다고. 근데 너네가 이걸 맨날 그리다 보니까 이 모양이 직선이라는 걸 외워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대충. 그지? 그래서 이 모양이 직선이야 라고 너네가 알고 있잖아, 1차 함수 모양은. 그지? 그러면서 그 1차 함수를 y로 이항시키든지 혹은 이놈을 전체 다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2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y 마이너스 하면 0이라고 쓸 수 있고, 모두 다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쓰는 형태를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는 거야. 근데 얘랑은 사실 똑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그냥 똑같은 식인 거지, 그치? 그냥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야. 그냥 저렇게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걸 그냥 1차 함수, 이렇게 는형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 걸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는데, 솔직히 상관없어. 얘 보고 1차 함수라 해도 돼.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상관없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실제로 이 직선의 방정식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너네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 다음 시간에 내가 너네한테 도형 뭐뭐뭐 배울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요거거든. 이런 거. 요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나는 점들, 얘 0 집어넣으면 4 나오고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뭐 1 집어넣으면은 루트 3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찍어보잖아.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원 모양이 나온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얘가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려봤더니 직선이라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잖아. 그치? 얘도 그래프 그려봤더니 얘가 원이라서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 불러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얘는 뭘까? 얘가 얘기하는 게 뭘까? 잘 모르겠으면 잘 봐. 이 y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써도 되나?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너네 이거 보면 뭐라 그래? 이거 보면 뭐라고 해, 이거는. 이건 뭐라고 해? 뭐 말을 해? 뭐 입모양만 그냥 2차 함수라고 하죠, 맞죠? 2차 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지. 그지? 그래서 이 모양을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아니라 원래 얘 모양의 이름이 포물선이야, 포물선. 그래서 얘를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불러. 그래서 이런 도형의 방정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또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한 요 정도만 알면 되긴 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직선인지 원인지 포물선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맨날 다 이걸 함수로 바꿔보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 요령이. 어떤 요령이 있냐면 이 직선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x도 1차고 y도 1차야. 집중해봐. x도 1차고 y도 1차식이 나오잖아? 그럼 직선이야, 항상. 두 번째, x도 2차고 y도 2차잖아? 그러면 조금 범위가 넓긴 한데 그냥 줄여서 원이라고 할게, 원. 알겠지? 다시. x도 2차고 y도 2차면 원 모양이야.
그 다음 이어서 x는 2차인데 y는 1차면 뭐냐면 포물선이라고 하면 돼. 근데 이걸 지금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르지. 아직 안 배웠는데. 오늘은 x도 1차, y도 1차씩이 나오면 이 새끼는 직선이구나 라고 기억하죠. 알겠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우리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은 다를 바 없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x, y에 관한 어떤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 형태가 x도 1차고 y도 1차면 걔가 다 직선이겠구나 라고 해주면 돼. 그럼 내가 이 직선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면 얘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y절편 찾고 기울기 찾아서 그리는 게 편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그럼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럼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다시 배우냐 이거야. 중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맞지? 그래서 좀 새로운 게 추가되는데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에는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너네 예를 들어 뭐 x는 3, 뭐 y는 1 이런 거. 그치?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잘 봐. 무슨 말이냐? x는 3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x는 3이라는 걸 일단 물어볼게. 얘는 함수야 아니야? 절대 아니지. 함수는 y는 꼴로 정리가 돼야 돼. 맞지? 근데 얘는 함수가 절대 아니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근데 이 모양도 직선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알아야 돼. 사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거든. 이 x는 3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모든 x값이 3이라는 거야. 얘는 y가 뭐든지 간에 x가 3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x는 3이라는 거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 3 찍고 모든 x값이 3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x는 3이야. 이렇게 3,0, 3,1, 3,2, 3,3, 3,4 모든 x값이 3인 놈들을 다 모아놓은 걸 x는 3이라고 하는 거야. 얘도 직선 모양인 거지. 그럼 물어볼게. y축은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그럼? 얘가 x는 3이래. 그럼 y축은 뭐라고 불러주면 좋은 게야? 다 하나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얘가 x는 3이래. 얘는 모든 x값이 3이라서 x는 3이래. 그럼 이 y축은 모든 x값이 얼마야? 1? 1 아니 1은 여기 있는데 1은 여기 있는데 0인 거지 0. 그렇지? 그래서 얘 이름은 뭐야? 얘 이름은 x는 0이야. 그래서 y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x는 0이라고도 하는 거야. 알겠지? 얘도 직선이야. 맞지? 그럼 이어서 자 y는 1 그래프 어떻게 했어? y는 1. y는 1. 얘는 모든 y값이 1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야 얘는 y는 꼴로 정리가 되긴 되네. 얘 이렇게 함수네? 맞아? 이거 무슨 함수야? 야 얘가 1차식이잖아. 이거 뭐라고 불러? 1차 함수. 얘 이거 뭐야? 숫자. 상수잖아 상수. 뭐라고 부르냐? 얘 상수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 알겠지? 뭐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y는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모든 y값이 1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겠어? 여기 1 찍고 이렇게 가로선 이렇게 쭉 그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y는 1이겠지. 왜? 여기 있는 모든 y값이 1이니까. 그럼 x축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지효야. 그래 y는 0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y는 0, 얘는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까지 다 통틀어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함수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상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1차 함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좀 더 큰 범위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들어갈 건데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1차 함수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걸 좀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래서 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난 보통 두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와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y절편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우린 이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거든.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건 y는 ax 플러스 b 형태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요놈의 기울기를 보통 m이라고 많이 하거든. 기울기가 예를 들어 2고요. 얘가 0,3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하면 이 1차 함수 니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건 할 줄 알잖아. 뭐라고 해? y는 기울기가 2x고 그지? 0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y절편. x가 0일 때 y값 맞지? 그래서 y절편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한 번 더. 너네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2를 지난데 그 y는 뭐라고 쓰면 될까? 뭐라고 쓰면 돼? 나연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벌써 그게 암산이 돼? 너 천재구나. 근데 틀렸는데? 2가 아니야. 원래 모르면 어떻게 해? B라고 쓰죠, 보통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뭐해? 얘가 2점 지나? 라고 해서 뭐해? 대입하죠. 맞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 3 플러스 B는 얼마? 마 2가 나와야죠. 라고 해요. 얘 1,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 그리고 뭐 마이너스인데 아니고 플러스가 나와. 어쨌든 3 넘어가면 B는 얼마야? 1인 거지. 그래서 이거 지우고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한 번 더 잘 봐. 예를 들어 이번엔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고요. 걔가 뭐 예를 들어 2, 마 3을 지난대. 그때 그 함수는 뭐라고 쓰면 될까? 지훈아.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 아니 어떻게 발전이 안 되지? 이 새끼야 이거 y좌표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0, 마3이 아니잖아. 얘는 2 집어넣으면 마3이 나와야 된다니까? 2를 대입해서 마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화나게 안 해 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알았어. 모르면 B라고 쓰라고 일단. 그 다음 뭐해? 2, 마3을 지나라고 한다 했죠. 맞죠?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3. 그럼 B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지. 맞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걸 너네가 헷갈려하는 너네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하는 방법? 편하게. 난 솔직히 이게 니네가 편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걸 못하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정확한 이제 뭘 배울 거냐? 정확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정의를 좀 배울 거거든.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도형을 그렸는데 그 도형이 y는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이래. 그럼 이 도형의 식이 어떻게 이 식이 이렇게 완성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 도형의 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x랑 y는 항상 요 관계를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x에다가 2배에서 1 더하면 그건 무조건 y 값이야 라고 하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와 y의 관계식이 요렇게 가져라고 얘기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야. 물론 지금 되게 솔직히 뭔 소리 하냐 싶겠지만 일단 들어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어떤 관계식을 갖냐 이거야. 그 그래프 위에 있는 x, y가 관계식을 구했더니 걔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9라는 이런 관계식을 갖는데 x에다 제곱한 거랑 y 제곱한 거랑 더하면 항상 9가 나와라는 관계식을 갖는데 라고 하면 이 새끼 2차 원이구나. 원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 새끼 xy 관계식을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x도 1차 y도 1차네 걔는 직선이구나 라고 구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봐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그 도형 위에 있는 점이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잘 봐. 예를 들어 너네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얘를 옛날처럼 이렇게 안 구할 거고 기울기가 얼마고 y좌표는 얼마고 이렇게 안 할 거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정의로서 좀 이해할 건데 잘 봐봐. 물론 이렇게 푸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잘 봐. 얘는 어쨌든 0,3이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야. 그러면서 얘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되냐면 2입니다 라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혹시 너네 기울기 구하는 법 기억나니? 그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걔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야. 혹은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도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직선 위에 요 점이 예를 들어 1,3이고요. 요 점이 예를 들어 2,6이라고 해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x가 얼만큼 변했어? 1만큼 변했어. 나야나 집중해야지. y 얼만큼 변했어? 3만큼 변한 거야. 맞지?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1분의 3인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요 점이 예를 들어 1,3이고요. 요 점이 예를 들어 2,0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보려고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만큼 변했어? 1만큼 변한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만큼 변했어? 3만큼 변한 거거든. 그래서 얘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얘도 3 나오고 얘도 3 나오니까 말이 안 돼.
그지?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 우리가 구분해 줄 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랑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를 구분해 주려고 부호라는 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항상 그 기울기를 구할 땐 방향이 중요해. 무슨 말이냐? 내가 요 x에서 요 x를 빼서 2-1분의 했으면 요 y에서 요 y를 빼서 6-3으로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x에서 요 x를 빼서 2-1로 구했으면 요 y에서 요 y를 빼서 0-3이라고 해서 기울기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요게 아니라.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부호가 존재하는데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라고 할 거고, 그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구분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기억하는 건 난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거에서 이거가 얼만큼 변했는지 따져야지, 야 얘에서 얘까지 3만큼 증가했어요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변화량으로 따지면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만큼 변했는지, 1 커졌어, y는 3 작아졌어,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 구할 때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 그래서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요 새끼 기울기가 2고요, 얘가 0,3을 지나, 이거 정보를 알려주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낼 거냐 이런 거야. 아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 x, y가 어떤 관계식을 갖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요 그래프의 x, y 이 점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점과 이 점을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랑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거든.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기울기 어떻게 구해? 아니 금붕어야? 방금 했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 말하기 싫은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남았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x 몇 증가했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몇 증가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x 몇 증가했어? x라고 하면 되지, x. 정확히 하면 x-0.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y 몇 증가했어? 그래, y-3. 한쪽에서 한쪽 빼주면 된다니까? x에서 0 뺄 거면 y에서 3 빼야지. 그지? 요게 뭐야? 기울기 2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3에 2 넘겨서, 요거 넘겨서 x-0이라고 쓸 수 있고, 함수니까 y는 2에 x-0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요게 바로 원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너네는 그냥 난 숫자 대입해서 틱틱 구하는 게 더 쉬운데요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원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요거야. 다시 한 번 더 가볼게.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요 걔가 예를 들어 2,-3을 지난대.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 1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나중에는 안 그리겠지. 근데 어쨌든 얘가 어딜 지나? 얘가 2,-3을 지나. 이렇게. 그지? 근데 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x,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x, y면 항상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는 얼마로 유지되겠어? 1로 유지되겠지. 야, 얘가 여기 있다고 해서 기울기가 달라지냐? x, y가 여기 있다고 해서 기울기 달라져? x, y가 여기 있어도 기울기는 똑같을 거라고. 그지? 그 비율은 똑같을 거라고. 왜? 다 닮음이니까. 그지? 요 가로 대 세로, 요 가로 대 세로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 x, y고 여기가 2,-3이라고 했을 때 그 기울기가 얼마냐 그러면 x가 몇 증가했다고 할 수 있어? 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x 몇 증가했다고 할 수 있어? x에서 2 빼도 되고 2에서 x 빼도 되고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 그치? 나 x에서 2 빼기 편해. x-2분의 또 y는 몇 증가했어? 그치? y 플러스 3이다. 좋아. 그치? 왜? x에서 2를 뺐으면 y에서 -3을 빼줘야 된다 이거지. 맞지? 근데 그 기울기가 얼마라고?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얘를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y 플러스 3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곱하기 x-2라고 쓸 수 있고,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2에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이항시켜서.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5가 답이에요 라고 구하는 거지. y는 x-5. 그지? 근데 솔직히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안 구할 거라고. 그지? 이렇게 안 구할 거잖아 솔직히. 그냥 1, 지나 y는 기울기 1이네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얘가 2,-3 지나야 되네. 그럼
이 대입해서 마 3이 나오게 하는 b값이 얼마일까? 지훈아, 이 대입해서 마 3이 나오게 하는 b값이 얼마일까? 그래, 마이너스 5라고 솔직히 구하는 게 나도 더 좋은 거 알아. 이게 더 좋거든. 나도 이게 더 빠르거든. 나도 이렇게 할 거거든. 그래도 정의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 알겠지? 원래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라는 걸 너네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가볼게.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잘 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값이고요. 걔가 a, b를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면 적당히 기울기가 m인데 요 점이 a, b라고 해봐. 그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x,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그 관계식은 뭘로 유도할 거라고? 기울기로 유도할 거라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 x-a분의 y 증가량 y-b는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 m값이 돼야 된다. 그래서 y-b는요 뭐라고 쓸 수 있냐? m의 x-a다 라고 쓰는 게 이게 직선의 방정식 저기 나와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써 있어. y-y1은 m의 x-x1. 요게 x1, y1인데 난 이걸 a, b라고 썼을 뿐이야. 그래서 얘가 a, b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가 요거다.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거보단 뭐가 더 좋냐면 y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m의 x-a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써주는 게 좀 더 이쁘잖아. b 넘기면. 그치? 그래서 난 요 패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 패턴. 근데 되게 어려워할 거 없다. 잘 봐.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좀 외우기 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너네 2차 함수에서 요게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니네 꼭점좌표 뭐라 그래? a, b. 최고차 개수는 m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느낌이야. 요게 없는 거거든? 요거 괄호 안에 0되게 하는 a, 뒤에 있는 게 뭐야? 지나는 점. 이면서 기울기인 거야. 기울기 m값. 요걸 또 어떻게 더 해석할 수 있냐 이거야. 얘는 기울기 m값이 뭔지 몰라도 a를 집어넣으면 b를 반드시 지나. 그치? 얘는 a, b는 반드시 지난다. 왜? a 집어넣으면 얘가 0이지. 그러면서 지워지잖아. 기울기 뭔지 몰라도 지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a, b는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진짜 이게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거거든. 좀 잘 집중해야 돼. 알겠지? 잘 봐. 그럼 이어서 가볼게. 그럼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야, 3,-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대입하는 식으로 안 할 거고 요 방식으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쓰냐? y는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서 어디 지난다고? 3,-2. 그럼 뭐라고 써? x-3 -2라고 쓰면 된다고. 얘는 3 집어내면 얘가 뭔지 몰라도 -2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자, 얘가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래. 나연아, 요거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 내가 말하는 형태로. y는 -2에 x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거지. 물론 나도 그냥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어. 얘 기울기 -2야? -2x라고 쓰고 얘가 -1 집어넣어서 2 나와야 되네. -1 집어넣어서 2 나와야 되네. 그냥 이 끝이네.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 요게 답이야 라고 풀고 싶어 나도. 실제로 전개하면 똑같아. -2x -2 플러스 2 하면 0 되는 거 맞잖아. 똑같은데 그래도 요걸로 할 때 편한 문제들이 있다고. 나도 이 방법이 편해서 나 솔직히 이 방법 많이 쓸 건데 이걸로 할 때가 더 편한 게 있어. 보통 좌표를 안 주어질 때. 예를 들어 기울기는 2인데 걔가 3,a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y는 2에 x-3 플러스 a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 직선이 뭐 예를 들어 5,-1도 지난데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해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될 때도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이 식을 세우는 법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한 기울기와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까? 기울기가 이고 걔가 -1,-3을 지난대. 다 하나 한번 불러봐. y는 2에 x 플러스 1 -3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해서 y는 2x 플러스 2 -3이니까 -1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 알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어떤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져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만약에 너네한테 1,2와
3,5를 지나는 요런 직선이 아니 마5 좋지 않다. 마4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만약에 너네한테. 그럼 요거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를 구하려면 내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라 했냐면 기울기랑 한점. 그치? 근데 물론 중학교 때 풀이로 가자면 이렇게도 가능해. y는 ax 플러스 b예요 라고 할 거고 1차 함수니까 걔가 1,2를 지나 1a 플러스 b는 2다 하나. 두 번째 3,4 지나 3a 플러스 b는 마4 하나. 그래서 얘네들 뭐해? 연립해서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그냥 구해버릴 거야. 그치?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 몇 개만 알면 되냐면 2개만 알면 되거든. 그치?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알면 얘랑 얘랑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1,2고요. 얘가 예를 들어 3,-4래. 그림이 좀 이상한데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가볼게. 그냥 수치로서 봐봐. 수치로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x 몇 증가했어? 2 증가했어. y는? 그치? 마이너스 6이라고 해줘야 돼. 내가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래. 미안해. 요거에서 요거 뺐으면 y도 요거에서 요거 빼줘야지. 맞지? 그럼 기울기 얼마? 마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기울기가 마3인 거 알았어. 그럼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거나 이거 아무거나 이용해도 되잖아. 맞지? 그럼 요거 이용해서 한번 불러봐. 시우야. 그렇지. 자, 요거 이용해서 한번 불러봐. 지효야.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 실제로 전개해보면 상수가 플러스 3 더하기 2니까 5 나오죠. 플러스 9 마이너스 4니까 5 나오니까 똑같잖아. 그치? 어느 걸 이용해도 상관없다. 그치?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 뭐 한다? 기울기를 구해버리고 아까 방법대로 구하면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또 두 번째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연립 방정식 잘 안 할 거고요. 그냥 기울기 구해버리고 아까 첫 번째 방법 이어서 해버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뭐다? 기울기의 정의는 뭐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혹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한쪽에서 한쪽을 빼줘야 돼.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내가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제곱하라 하잖아. 그치? 근데 기울기라는 건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으로 빼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것만 잘 주의하면 돼. 이미 다 알고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번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0,2랑 4,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얘도 무슨 느낌이냐면 두 점이 주어졌네 라고 하면서 뭐 하면 돼?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 구하면 된다며. 그치? 그럼 기울기 x 증가량 얼마? y 증가량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기울기 얼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라고 가는 거야. 그치?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고 지나는 점 있는데 얘 가지고 한번 불러볼까? 은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그치?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왜? 얘는 뭐가 느껴져야 돼? 얘는 이 점을 보면 y절편이구나 딱 느껴지면 돼. 그럼 바로 이렇게 쓰면 돼. 맞지? 그럼 얘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하율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 하고 땡 해주면 되는 거야. 는영.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실제로 전개해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니까 똑같다 이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사실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는 이제 느껴졌을 것 같아. 얘가 첫 번째 0,2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y절편. 그치? 4,0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x절편. 그치?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인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치?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한 거잖아. 그치? 다하나?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기울기 찾아서 한 건데 실제로 이런 공식도 있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잖아? 그럼 공식이 있는데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에요가 공식이야.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별로 외우는 거 별로 추천 안 하거든? 근데 너무 간단해서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고 안 외우고 싶으면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다 풀 수 있어. 왜? 이렇게 해도 나오잖아. 이거랑 다를 것 같냐 하면 똑같거든? 실제로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4 곱해봐. 어떻게 돼? 양쪽에 4 곱하면 x 플러스 2y는 4가 되는 거지. 미안, 양쪽에다 2만 곱할게. 미안해. 양쪽에 2만 곱할게. 그럼 2분의 1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y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똑같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쓰나 솔직히 상관없는데
얘는 공식을 외우면 좀 빠르게 쓸 수 있대.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탄생한 건지 한 번만 설명할게. 잘 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0,2와 4,0을 지나야 되지. 그지? 얘가 4,0을 지난다는 건 y가 0일 때, y가 0이라서 얘가 사라져도 x가 4면 성립해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그럼 얘는 y절편이 0,2잖아. x가 0이어서 사라져도 y가 2면 성립하는 거지. 그지? 어차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x도 몇 차, y도 몇 차? 1차, 1차라는 걸 외워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1차 형태에서 y절편과 x절편을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는 형태가 그냥 이거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외우지. 근데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그냥 이거야.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를 더하면 1이다가 공식이야. 이게 외우라고 하면 이유가 없고 그냥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인데 솔직히 알면 유용한 건 맞아. 근데 몰라도 그럼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몰라도 돼. 근데 쌤 이거 1번은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건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더러워져.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얘는 몰라도 돼. 알겠지? 근데 나는 외우고 싶으면 이미 벌써 외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별거 아니니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x를 더하면 y절편분의 y를 더하면 1이다 라고 외워두면 조금 빠르게 구할 때가 있긴 해. 그래서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알겠지? 근데 지금 아직 우린 선행이잖아. 너무 모든 걸 다 외우면서 갈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있구나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주어지면 그냥 이 방법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요게 뭐냐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뭔지를 그냥 배운 것뿐이야. 알겠지?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이어서 요 2-2 내용을 좀 설명하기 전에 2-2 내용은 별거 아니야. 자 보면 자 2-2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거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항상 뭐냐면 1차 방정식은 항상 x, y에 대해서 모두 1차 형태로 표시되는데 그냥 이 내용이에요. 1차 함수 1차 방정식은 x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로 정리가 돼. 그냥 이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싹 읽어보면 되니까 별거 없고 그러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2-3 오케이. 요 2-3이라는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해 줄게. 요거는 좀 내용을 좀만 듣고 설명을 해 줄게. 이어서 갈게. 자, 그럼 이제 너네가 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라고 배웠냐면 얘를 위치관계라고 배웠거든. 위치관계. 어떤 도형의 위치관계. 위치관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시간 알려줄게. 핸드폰 내려놔. 위치관계라는 게 뭐냐? 어떤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이 직선에서의 위치관계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한다. 세 번째 완전히 똑같아서 얘를 일치한다라고 하죠. 일치. 이렇게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 나는 보통 교점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교점이 한 개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평행하니까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그치? 무수히 많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정도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 어쨌든 어떤 직선의 위치관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거야. 어떤 한 직선이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고요. 또 다른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 a랑 a', b랑 b'은 다른 거야. 그냥 편하게 좀 보기 좋게 하려고 a', b' 쓴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당연히 어떤 특징을 갖냐면 a랑 a'만 다르면 돼. 어떤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겠지. 둘이 평행하면 안 만나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가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쭉쭉 뻗어나가니까 직선은.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지? 두 번째 평행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어때 하래? 그치? 같으면 되겠지. 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기울기가 같다고 항상 평행해? 시호야 항상 평행해? 아니지. 왜 아니야? 옆에 있잖아. 기울기가 같은데 뭐 할 수도 있어? 일치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랑은 어떻게 구분해 보통? 이것도 중학교 때 했는데 y절편으로 비교합니다. 그치?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 라고 하면 뭐 하다라는 거야? 평행하다라는 거야. 맞지?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도 똑같아. 그럼 뭐야? 그냥 똑같은 애지. 야,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으면 완전히 똑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배워. 내가 요 형태를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 y는 y는이 아니지. 미안해. 다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랑 a'x 플러스 b'x y인데 y 플러스 c'은 0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얘처럼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줄 때도 있지만 얘처럼 직선의 방정 형태로 줄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면 여기서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여기서 그냥 기울기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얘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일반형으로 일반형이라 다시 1차 함수로 바꿔주면 돼. 그럼 다시 1차 함수를 어떻게 바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a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y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a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서 얘는 요 상황은 마이너스 b분의 a랑 얘는 변화하면 또 뭐겠냐? 어차피 프라임만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다른 거래. 근데 이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하려고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양쪽에 똑같이 뭘 곱할 거냐? a 프라임분의 b 여기도 a 프라임분의 b 잘 봐, 잘 들어봐. 뭐 이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 사실. 얘 b랑 b랑 약분되고 얘는 정리하면 a 프라임분의 a 얘는 정리하면 b 프라임분의 b가 된다. 프라임분의 b 여기 a 프라임인데 내가 잘못 썼네. b분의 a,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그치? 그래서 얘랑 약분돼서 이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 너네가 이렇게 배웠을 거야. x계수분의 x계수, y계수분의 y계수가 같으면은 기울기가 똑같은 거고 x계수분의 x계수, y계수분의 y계수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을 거거든? 무슨 말이냐? 보통 이렇게 배웠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렇게 배워.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가 같으면 얘네들이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실제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유용해. 근데 나는 너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공식을 많이 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다 바꿔 표준형으로. 이런 형태로 1차 함수 형태로 바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런 형태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이 형태로 직선의 방정 형태가 나오면 나는 1차 함수 형태로 그냥 바꿀래. 바꿔서 비교하면 너무 쉽잖아. 솔직히 노란색을 니네가 이해 못하진 않았을 거거든. 그지? 근데 이 주황색은 이 새끼 뭔 소리 하냐 싶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몰라도 된다 이거야.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면 또 유용한 건 사실이야. 왜? 굳이 이거를 변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나도 문제 풀면서 거의 써먹어 본 적이 없어. 그냥 다 변환할 거야. 그래도 그냥 일단 어쨌든 책에 있으니까 난 설명을 해주자면 A'분의 A, B'분의 B가 같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는 건 기울기가 다르다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B하고 C의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겠냐? 딱 보니까 Y절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C'분의 C도 같잖아? 그럼 Y절편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다르잖아? Y절편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평행하다라는 건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있는데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요.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행하다라는 거. 그럼 일치하려면 뭐야?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너네한테 x-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때 만약에 야 2x-4y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너네가 느껴지는 게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은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니? 아니죠. 똑같죠. 뭐 한 거야 그냥? 이 새끼 양쪽에다 그냥 2배 해준 건가 본데 맞지? 근데 얘를 보면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2분의 1 x계수분의 x계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y계수분의 y계수 상수분의 상수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다 같지?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인 거 아니야? 그치? 다 같으면 뭐다? 기울기도 똑같고 y좌표도 똑같으니까 일치해요 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별거 아니잖아 하는데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k로 나오겠지.
이걸 만족하는 K값을 찾으라고 하겠지. 얘가 2분의 1이야? 얘도 2분의 1 돼야 되니까 K는 얼마? 6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건데 솔직히 몰라도 되는 게 얘도 내가 알고 있는 저 1차 함수 형태 얘도 내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서 비교해도 되니까 좀 식이 복잡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지만 굳이 공식을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솔직히 나는 별로 외우는 걸 추천하진 않아 얘는. 차라리 이거 외우고 싶으면 아까 그거 외워. x제곱분의 x, y제곱분의 y는 1이다 라는 걸 그게 난 더 유용한 것 같아. 그렇게 기억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 다 보면 이렇게 써있는 형태를 나 아까 얘기해서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표준형에서 평행하다라는 건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두 직선은 이번에 여기서 평행하다라는 건 뭐야? 앞부분이 같으면 기울기, 뒷부분이 다르면 y절편인데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거 가지고 평행하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가 처음 보는 용어가 하나 등장할 텐데 이게 뭐냐면 수직이다라는 건데 이 수직이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둘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아직 15분 남았어. 달라야 되지, 맞지? 달라야 돼, 두 기울기가. 그치?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날 때가 있어. 그럼 그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어떤 특징을 갖냐라고 하면 얘도 미리 결론 얘기할게. y는 ax 플러스 b랑 y는 a'x 플러스 b'이 있다고 해보자. 그때 두 직선이 수직이잖아. 그럼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치?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치? 근데 그 기울기가 다르면 항상 a 곱하기 a'은 얼마가 돼야 하느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수직인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럼 얘가 왜 그런지 궁금할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하니? 궁금해? 설명해줄게. 그럼 잘 봐. 잘 봐.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 어떤 두 직선인데 한 직선이 그럼 얘가 편하게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 y는 ax라고 해보자. 이렇게 y는 ax. 그럼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얘도 원점을 지나면서 얘는 y는 b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얘가 0,0 지나는 거 맞죠? 0점은 0 나오니까 맞지? 얘도 0,0 지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 그때 요 선에 있는 요 선을 x는 뭐 x는 k라고 한번 해볼까? x는 k라고 편하게 x는 k라고 해볼게. 아니다. 더 편하게 가자. x는 1이라고 할게. x는 그럴 수 있잖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때 x는 1이라는 선 위에 이 점과 이 점이 만날 수 있죠. 그지? 이렇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아까 x는 1이라는 선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모든 x좌표가 얼마? 1. 그럼 요 점은 좌표는 뭐라고 하면 돼? 1, a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요 점은 뭐라고 하면 돼? 1, b가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맞지? 그럼 그때 얘가 수직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을 만족하겠지. 그지? 그럼 니네 요 길이는 얼마라고 했어? 요 길이? 이거는 0,0에서 1,a까지 피타고라스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맞니? 요 길이는 b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맞니?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 안 쉬고 싶어?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얼마야? a 마이너스 뭐라고? a 마이너스 b다. 그치? 왜? 둘의 x좌표가 똑같잖아. 그래서 분명히 y 차이가 끝일 거야. 물론 해도 돼. x 차이 제곱 0이다. y 차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다시 이거야. 그치? 요거지.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테니 빗변의 제곱. 이거 더하기 이거 했구나 너.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제곱 아이고 잘못했다. 다시 요거 제곱하면 요거 2ab 플러스 b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1. 요거 제곱하면 b제곱 플러스 1인 거지. 맞니? 이렇게. 그럼 내가 a제곱, b제곱 지워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ab가 얼마인 거야? 숫자 2인 거고 ab는 얼마인 거야? 양쪽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그 ab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얼마? 마이너스 1이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솔직히 이것도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셈이나?
마이너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고 나열하?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거까지 기억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그 표준형에서 구하는 게 있어. 아까 일반형. 그 일반형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몰라도 돼. 나는 다 요걸로 할 거야. 알겠지? 다 나는 1차 함수로 바꿔줄 거야. 알겠지? 1차 함수로 바꿔야 너네가 기울기도 잘 보이고 y좌표도 잘 보이거든.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면 되고 하나만 더. 자, 마지막인데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어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다 이제 할 줄 알잖아. 얘가 예를 들어 1,2고 얘가 예를 들어 3,5야. 그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면 이제 잘 하잖아. 뭐야? x 차이 제곱하면 2의 제곱 4. y 차이는 77에 49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요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지. 그지?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있잖아. 항상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네가 별 의심도 안 했겠지만 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얘기할 때 쌤 저는 그 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어떤 미친놈은. 그치? 좀 그럴 수도 있잖아. 또라이들은. 그치? 왜냐면 막 쌤 전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하는 놈도 있잖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런 미친놈들 때문에 약속을 미리 해놨어.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있잖아. 항상 최단 거리를 얘기해야 돼. 최단 거리. 제일 짧은 거리. 그러니까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다 구할 줄 아니? 이제 뭘 물어보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거야.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재려고 할 때 당연히 내가 무슨 거리를 재야 된다고? 최단 거리를 재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를 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최단 거리는 어떻게 재면 되냐? 이 점에서 이 선까지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 점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야. 그래서 이 점을 예를 들어 A, B라고 하고 이 직선을 저기 뭐라고 써있냐? 아이씨. 얘가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고 이 점을 바꿀게. M, N이라고 해볼게. 다시 이 직선이 이거고 이 점이 M, N이야. 그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 얘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야. 좀 어려워. 외워야 돼. 나처럼 외워. 알겠지?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 그게 분모야. 그게 분모고 그 다음에 난 이 점까지 거리 구할 거라며. 그지? 이 점까지 거리 구할 거라며.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냥 막 대입하다 보면 양수가 나올 때가 있고 음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항상 양수잖아. 마이너스 3km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해줘야 하느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데 어차피 분모는 양수지. 제곱 합의 루트니까. 그래서 분자에만 절대값을 씌운다.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혹시 얘가 왜 그런지 또 궁금하니? 안 궁금하다고 해줘. 왜냐면 얘는 증명이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해. 근데 아까 수직인 것도 솔직히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의 증명을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 단 1도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냥 공식만 잘 알면 돼, 진짜로.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그냥 외울게. 왜냐면 증명 과정이 너무 길어. 만약에 궁금하면 너네가 한번 검색만 해봐도 나올 거야. 요즘 챗GPT 쓰면 나오잖아. 장난 아닐걸? 길이가? 하여튼 그거 내가 설명해 주는 것도 시간이 장난 아니라서 그냥 외울게. 알겠지? 두 점 말고 다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항상 중요한 게 있어. 세팅이 중요한데 이 직선이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가 돼야 돼. 여태까지는 다 표준형 받고 싶었지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할 때만큼은 무조건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다 풀어헤친 거. 직선의 방정식. 능형 형태. 그러면서 공식이 뭐냐면 다시 한번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거기다가 뭐하냐? 걔가 분모야. 그 다음 나 이 점까지 거리 구할 거라며. 그래서 그 점을 뭐해? 대입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x에다가 m, y에다가 n 대입해. 그 다음 뭐해? 절대값 씌우면 그게 거리야. 알겠지? 잘 봐. 문제 보자. 잘 봐. 자, 34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달래. 어떻게 하면 된다? 공식이 뭐라고 지우나? 괜찮아. 다은아, 넌 다음 차례야. 지우다 공식이 뭐라고? 이 다음, 이거 너야? 뭐야? 어떻게 돼? 얼마야, 그러면?
9 더하기 그렇지. y 계수 제곱하니까 얼마? 1에다가 루트 씌워. 이게 뭐야? 분모야.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럼 불러봐. 계산 한 번에 암산 안 해도 돼. 얼마야? 12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요게 답이야. 정리하면 답이야. 알겠지? 그럼 다음 하나 가보자. 얘랑 거리 구해달래. 맞지? 그럼 요 놈은 일단 문제가 뭐냐? 표준형이야. 일반형으로 좀 바꿔줘야 돼. 얘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이쪽으로 넘기든 이쪽으로 넘기든 상관없어. 근데 왼쪽으로 넘길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그럼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 한번 불러보자. 뭐라고 하면 돼? 다음 지우니까 걱정하지 마. 1 더하기 1. 아니 지우 심심해 하는 것 같길래. 그 다음 뭐해? 3,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의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된다. 알겠지? 그럼 지우야 해보자. 얘랑 거리 구하고 싶어.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맞지? 그럼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4분의 3x? 다 넘겨서 오케이 좋아. 마이너스 4분의 3x. 오케이 좋아. 그 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내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 물론 이 상태로 해도 풀립니다. 이 상태로 해도 거리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분수 좀 보기 싫지. 그지? 그러면 양쪽에다 4를 한번 곱해. 4를 한번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에다 4 곱해봤자 0이잖아. 그 상태로 거리 구하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9 플러스 16에다가 루트. 그 다음 뭐해? 점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의 절대값. 요거 씌워주면 이게 답인 거야. 알겠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근데 그게 분모야. 그 다음에 그 점을 대입할 건데 그 점을 대입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뭐 해줘?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 알겠지? 요거까지 기억해주면 된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너네한테 뭐도 물어보냐? 점과 점 사이 했죠? 점과 직선 했죠? 누가 기대서 잘해. 그 다음 뭐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야, 이 직선하고 거리를 물어봤어. 거리가 얼마야? 0이야. 왜? 차단거리니까 만났잖아. 거리가 없어. 그치? 그래서 어떤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어때야 되냐? 얘네 둘이 어때야 되냐? 평행해야 돼. 평행해야지만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다. 나야, 그치? 피곤해. 아이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다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어. 그럼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야. 그냥 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아무거나 따. 아무거나.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그게 그 직선 사이 거리겠지. 라고 풀어줄 거야. 알겠지?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고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평행할 때만 가능한데 그때 아무 직선, 이 직선에도 이 직선에 상관없어. 아무 직선에서 한 점 딴 다음에 반대쪽까지 거리 구하면 끝이야. 오케이? 이해한 거니? 진짜 이해한 거니? 문제 좀만 더 볼게. 시간 아껴야 되니까. 자, 가보자. 다음 보면 두 점 이거를 있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풀어줘. 자, 얘랑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래.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얘랑 중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다하나? 강의 다시 봤니? 그럼 얼마야? 3, 그렇지, 요거다. 요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래. 뭐라고 쓰면 돼, 하윤아? y는 4의 x-3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깔끔하게 y는 4x 마이너스 13이에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너네가 가끔 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1차 함수잖아요. y를 넘겨서 써줘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1차 함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막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일반형으로 적어줘. 혹은 뭐 표준형으로 적어줘. 아니면 방정식처럼 써줘.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적어줘.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 형태로 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아마 답지도 이걸 거야. 이어서 두 번째.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데 그럼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구해봅시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였지? 하나는 기울기랑 한 점. 근데 한 점은 이미 충분하고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 x 몇 증가 했어? 3. 그럼 y는? 6. 그렇지. 뭐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x를 빼줬으면 y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한쪽 방향으로 빼줘야 된다. 그래서 기울기 얼마? 2인 거고요. 기울기 2면서 1,4 지난다고 해보자. 시우야 불러봐. y는 2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y는 2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고? a, 마이너스 6을 지난대. 그럼 a 집어는 마이너스 6 나와야겠네. 그래서 그럼 a 집어는 어떻게 돼?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쓰고 2 넘어가면 마 8 이렇게 쓰고 a는 얼마? 마 4네오 쓰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치? 안 어렵지 그치? 3번. 자, x절편이 2고 y절편이 5인 직선이 점 4,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달래. 자, x절편이 2고 y절편이 5래. 그럼 x절편은 좌표가 뭐? 2,0. 그지? 자, y절편은 0,5.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된다. 그지? 기울기 구해서 해도 돼.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공식도 외워두면 나쁘진 않다 그랬거든. 그래서 뭐 했냐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식이 빨라져. 왜? 얘가 4,a를 지난대. 그럼 4,a라는 건 x가 4, y가 a라는 거잖아.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5분의 a가 1이네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 1인 거고 a는 얼마?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거지. 근데 물론 아까처럼 기울기 구하고 직선 그냥 구해서 해도 돼. 상관없어. 안 해오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진짜. 다음. 대표 문제가 있는 거야. 대표 문제를. 자, 다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야 돼. 자,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잘 봐.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한 거거든. 너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2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라고 한 적 있어? 없지. 이 새끼들은 기울기가 계속 달라져서 그런 거야. 왜? 여기서 기울기 구할 때랑 여기서 기울기 구할 때랑 여기서 기울기 구할 때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구하라고 안 한다고. 근데 직선은 어때?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거든. 그래서 얘가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지나가면 A랑 B랑 기울기를 구하든 B랑 C랑 기울기를 구하든 A랑 C랑 기울기를 구하든 항상 기울기는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A랑 B랑 하지 말자. KK가 있으니까 A랑 C랑 먼저 기울기 구해볼게. A랑 C랑 기울기 구하면 X 몇 증가했어? 4. 그럼 Y는? 그렇지. 6-K 한쪽 방향으로 가져야 돼. 그 다음 B랑 C랑 기울기 구해볼게. B랑 C랑 X 몇 증가했어? K-2 있으면 Y는 몇 증가했어? 1 이렇게 증가했다. 그치? 잘만 방향만 잘해주면 돼. 그러면 대각선끼리의 곱은 같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제곱에 좀 헷갈리네. 플러스 6K 플러스 2K라서 플러스 8K 마이너스 12는 얘 전개하면 4다 이렇게. 그래서 다 오른쪽 넘어가면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은 0인 거고 인수분해가 뭘로 돼? K-4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K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다음.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를 B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정확히 2등분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잖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하려면 얘 점에서 마주보는 편, 대변에 중점을 지나야 돼요 라고 하죠. 그지? 그럼 결국 이 직선은 B라는 점 얼마? 5,8 지나고요. A랑 C랑의 중점 얼마? 좀 빠딱빠딱 나왔으면 좋겠네. 1,0.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된다고? 기울기. X 몇 증가했어, 은기야?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8.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면 2인 거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 한번 불러봐, 지훈아. Y는 2에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그래. 5.
그래는 뭐야? 2x 마이너스 10에 하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내가 다시 이렇게 반문할 때 내가 니네를 틀려서 내가 이것도 몰라가 아니야. 알겠지? 진짜 안 들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해줘. 알겠지? 진짜 안 들려서 그런 거야. 다음. 꼭 한번 이러면 쫄더라 애들이 막 틀렸나? 이러면서. 볼게요. 다음 보면 6번. 다음 AB가 음수고요. BC를 곱한 게 0일 때 다음 요 직선이 지나는 삼면을 모두 구해줘. 잘 봐. 무슨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야, A랑 B랑 곱해서 음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둘이 곱해서 음수다라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음수도 맞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지. 부호가 다르다. 오케이. 부호가 다르다가 더 좋은 것 같아. 부호가 다르다. 그치? 둘 중에 하나가 음수.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치? 하나는 양수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그치? 그럼 얘는 B랑 C랑 곱해서 0이라는 건? C가 0이야? 왜? 그치. 앞에 것까지 한 번에 갔네. 원래 B랑 C랑 곱해서 0이라는 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적어도. 그치? 둘 다 0이어도 돼. 맞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B는 0이 될 수가 없지. 그치? 얘는 양수,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C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니까 얘가 지워지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AX 플러스 BY는 0 이렇게 써 있는 거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BY는 마이너스 AX. 그러니까 Y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X라고 써도 되지. 그럼 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어디야? 얘 어디는 항상 지나? 원점 0,0. 그럼 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며. 그치? 마이너스까지 곱했으면 양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1, 3면과 3, 3면만 지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다음 직선 이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P점을 지난대. 그지? 그때 그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P 원점 사이의 거리.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너네가 무슨 생각이 드냐 이제? 뭐뭐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항등식 맞아. 그래서 항등식으로서 해석하는 거거든. 그래서 쟤를 항등식으로 좀 해석하면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다 전개를 좀 해볼게. 전개해보면 2KX 플러스 2X 플러스 KY 플러스 3Y 플러스 3K 마이너스 7은 0이다. 여기 K에 관한 식으로 일단 다 풀어 헤친 거야.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얘랑 짝인 거고 나머지가 짝인 건데 그럼 나머지 먼저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얘네인데 이렇게 쓸 수 있다.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거야.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서 우변이 0이잖아. 그럼 당연히 너네는 무슨 생각할 거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치? K에 관한 항등식으로서 해석하자면. 그치?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도 0이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도 0이래.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대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연립방정식의 의미입니다. 연립방정식. 너네 연립방정식이 뭐냐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값, y값 뭐 이런 거 구해줘 라는 의미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직선이잖아. 그지? 얘도 뭐냐면 직선이잖아. x, y 1차니까. 그지? 그럼 직선과 직선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교점 얘기하는 거야. 교점. 그래서 얘랑 교점 구해줘 라고 해석해야 돼. 얘가 그 얘기야. 다시 한 번 더.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P를 지난데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면 K가 항등식으로서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하니 둘 다 동시에 0이 된다는 건 둘이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줘라고 하는 거야.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교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 풀면 되지. 연립 어떻게 해? 알잖아. 둘이 빼야 돼, 더 해야 돼. 빼야지, 그치?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어떻게 돼? 2y 마이너스 10은 얼마야? 0이다, 이렇게. 그래서 y는 얼마인 거야? 5인 거지. 그럼 x는 얼마야? y가 5면? 8이니까 넘어가면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항상 어딜 지나? 마이너스 4,5를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주면 된다.
아,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 구해주면 되나? 참 얘기네. 원점까지 거리. 자, 이어서. 자, 이 직선이 두 점, 이거와 이거를 잇는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야 했는데, 잘 봐.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보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직선이랑. 얘의 특징이 뭐야? 너네 여기서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냐? 저 직선을 보면 뭔 특징이 뭐야? 맞아. 저 새끼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아, 좋아. 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야. 왜?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서 얘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과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저 1,3이라는 점은 대충 요 정도에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3,0이라는 점은 대충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생긴 선분과, 이렇게 생긴 선분과, 누가? 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저 직선은 어딜 지난다고 반드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생기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때 뭘 구해달라 했냐? m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m값의 범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면은 한 점에서 또 만나잖아. 언제까지 한 점에서 만나?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아이고, 좀 이상하네. 요 점 지나가는 순간까지. 맞아?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m값과, 그 다음 이어서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언제까지 되냐면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그지? 그래서 m값이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지나가는 순간에 값을 따져주면 되는데, 그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데, 요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지? 요 점이 얼마냐면 3,0이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x가 몇 증가해? 4, y는 1. 그럼 얘 기울기 4분의 1이래. 얘는 m값이 4분의 1인 거야. 두 번째, 얘는 1,3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죠. 맞죠? 1,3이니까 어떻게 돼, 기울기? x 몇 증가해? 2 증가했고, y는 4 증가했으니까 얘 기울기 얼마야? 2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기울기는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2잖아. 숫자가 얘가 더 크지?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 기울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커진다. 설마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모르는 거 아니겠지? 맞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는 커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져. 음수에도 마찬가지야. 얘가 기울기가 4분의 1이잖아.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되잖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이렇게 평행하면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래서 요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y는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없어져서. 그래서 요거보다 작아지면 감소함수에서 기울기 음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고. 그래서 얘랑 만나려면 기울기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4분의 1보단 커야 되고 2보단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자, 기울기가 2여도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지, 그치? 이거 등호 붙여야 돼. 4분의 1이어도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니까 등호 붙여야 돼. 이거 확인해 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다음. 잘 봐. 그러면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일 때, 다음 요걸 구해달래. 자,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첫 번째 직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직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 그때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집중해봐, 교점과 요 교점과 또 다른 점 어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기울기 구하려면 점은 최소 2개는 알아야 되는데 한 점 요 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만 찾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 교점 어떻게 찾는다 했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교점 어떻게 찾지? 연립. 그치? 교점이라는 걸 연립 방정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얘 2배 하면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둘이 뺄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x,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되는 거고, x가 5일 때 y 값은 위에 시계 집어넣든 아래 시계 집어넣든 상관없다. 위에다 집어넣을게. 5, 3, 15에다 2 더하면 얼마야? 7 더하면 22야? 그럼 y는 얼마야? 11이냐? 11? 맞냐? 11? 그래서 요 점 좌표가 얼마냐면, 여기가 5,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5,11.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 했으니까 기울기 x 몇 증가했어? 6. y는? 6이야? 6 증가했네. 그럼 기울기 얼마야? 1이네, 1. 그치? 그림은 이렇지만 내가 이해하려고 그림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 직선은 뭐가 되냐? y는 기울기 1에다가, 그치?
뭐 요거 지난다 해도 되니까 요거 지난다 할까? 요렇게 되는 거네. 정리하면은 y는 x 플러스 6입니다 라고 구하면 된다 이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편하게 좀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잘 봐. 이게 뭐냐면 내가 얘랑 있잖아. 이 직선과 이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빠르게 구해내는 방법이 있어. 잘 봐. 예를 들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빠르게 구해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생각을 해볼게. 일단 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야 아니면 여러 개야? 여러 개지. 다시 집중해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 물어봤어. 이 점과 이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분홍색 하나밖에 없어? 졸라 많잖아. 이것도 있고 맞지? 그치? 근데 그걸 한 번에 표현해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봐. 얘가 예를 들어 세모는 0이라고 해볼게. 얘가 만약에 네모는 0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얘처럼 일반형으로 쓰겠다 이거야. 는영꼴로. 그러면 이 분홍색 직선은 무조건 뭐냐면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한번 가볼게. 잘 봐. 다시 한번. 너네한테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하라고 하잖아. 아직 이거 지난지 모른다고 할 때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노란색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걔는 3x-2y 플러스 7 플러스 k에 2x-y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해도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얘는 이런 뜻이거든. 나 k가 갑자기 뭔데 할 거잖아. 사실 얘는 이 k가 뭔지 몰라도 항상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왜냐? k가 뭔지 몰라도라는 건 k가 관계없어. k가 뭔지 몰라도 k가 아무거나여도 성립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항등식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며. 그지?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점. 그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에다가 K 붙여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에다 K 하나 붙여가지고 둘이 연립해서 이렇게 더해서 쓰잖아? 얘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에요. 그럼 K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거잖아. 그걸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 하나 말고 이것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그것 중에 뭘 지나야 된대? 마이너스 1,5를 지나야 된대. 왜냐? 그 점 하나만 확정해 주잖아. 너네 한 점을 지나는 아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그건 하나밖에 없거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하나거든. 이 점하고 이 점 지나는 직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한 점을 더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잘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 3, 마 10 플러스 7 더하기 K에 마 2, 마이너스 5 플러스 1 요거는 0인 거야. 정리해보면 얘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6인가? 플러스 K 얘는 얼마냐? 얘도 마이너스 6인가? K가 얼마인 거야? 얼마야지 성립해? 마이너스. 그래서 K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래서 요걸 계산하잖아? 실제로. 자, 3x에서 2x를 빼니까 얼마? x. 그지? 좀만 집중해봐.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y. 그치? 그래서 이거 7이야, 7. 7에서 1을 빼니까 얼마? 요거야, 요거. 요게 답인 거야. 실제로 y만 넘기면 y는 x 플러스 6이니까 똑같이 나오지. 그치? 요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이걸 기억해줘야 되는데 다시 어떤 제3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거든. 어떤 도형의 방정식과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하나에다 K 붙여서 둘이 더해서 는영이라고 쓰면 돼. 왜요? 라고 하면 요걸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요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 존나 뭔 소린가 또 싶을 거지, 그치? 이걸로 하면 되는데. 그치? 그냥 교점 찾으면 되는데, 그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도형의 방정식과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 했거든. 이 도형의 방정식과 이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이라 한 거거든. 이게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야. 그 원의 방정식에서 요 원의 방정식하고 이 원의 방정식에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시킨다고. 그래서 이 공식은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다 먹혀.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다 먹히는 거라 지금 설명하는 거고, 어떤 도형의 방정식과 어떤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얘 원의 방정식이 너네가 깔끔하게 나중에 알겠지만 정리하면 얘가 세모는 0꼴로 되고, 얘가 정리하면 예를 들어 네모는 0꼴로 정리가 된다고 해보자. 그거는 그때 가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야. 그러면 무조건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할 건데 한쪽에다 K 붙이면 돼. 상관없어. 어디다 붙이든 상관없어. 는 0이라고 써주면 얘가 바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 된다. 그럼 K는 어떻게 찾냐? K는 일단 못 찾아. 왜 못 찾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야? 무수히 많아. 이것도 있지. 이렇게도 생길 수 있지. 이쪽으로도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종류가. 그치? 근데 그 중에 요 점을 뭐 지나야 돼라고 하나 확정시켜 줄 거라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거든. 왜냐면 너네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때 외심이 2개 나온 적 있어? 없어. 삼각형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하나로 확정돼. 그치?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해서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K값을 딱 찾으면 그 원방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왜냐면 원방은 교점을 구하는 것부터 일단 어려워. 왜냐면 원방은 아까도 얘기했지. X도 2차, Y도 2차. X도 2차, Y도 2차를 연립하는 건 2차, 2차를 연립하는 건 쉽지가 않아. 1차, 1차 정도야 너네가 연립 잘 하지. 근데 2차랑 2차랑 연립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을 좀 기억해놔야 돼. 물론 직선에서는 나도 그냥 구할 때 많아. 근데 이 방법을 알면 좀 편하게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오늘 좀 많은 걸 좀 배웠지. 강의 좀 다시 잘 많이 봐야 돼. 자, 볼게. 다음 보면. 두 직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얘가 평행하도록 하는 K값을 알파, 수직이 되도록 하는 K값을 베타라고 하는데, 잘 봐. 또 가보자. 자, 얘랑 평행했으면 좋겠대. 그럼 나는 요 일반형 형태는 난 잘 몰라. 그래서 뭐 할 거라고? 바뀔 거라고, 표준형으로. 그럼 얘 표준형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3y 냅두고 넘겨. 3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4. 그래서 지금 y는 뭐라고 쓰면 돼? y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두 번째 직선도 바꿀 수 있잖아. y만 넘기면 쟤는 끝나네. y는 얼마? kx 플러스 2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이 두 직선이 평행했으면 좋겠대.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랑 얘 기울기 얼마? k랑 같아야 돼요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로 준 다음에 얘 1로 넘기면 k 플러스 2는 얼마?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4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일단 평행이야. 근데 확인해줘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아까 기울기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평행이야? 은기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일치. 근데 y좌표는 애초에 다르니까 돼. y좌표 다르잖아. 그치? 근데 이걸 확인해줘야 돼. 혹시 모르기 때문에 k가 2개 나왔는데 둘 중에 뭐지라고 하면 하나는 일치하는 놈일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지? 두 번째. 이번엔 두 기울기가 어때야 되는데? 수직이 돼야 되는데 수직. 수직인 기울기의 곱은 얼마나 그랬지 시우야? 그치, 마이너스. 그래서 제 기울기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랑 얘 기울기 k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인 거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없앨 수 있죠? 3 넘길 수 있지. 3은 k 곱하기 이거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다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3 하나 1 하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값 뭐 나오냐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뭘 구해달래? 그 k값을 베타라고 할 건데 수직이 되는 거, 그 베타 중에 양수 구해달래. 얘가 답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음 12번. 다음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했는데,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안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미 잘 보면 가운데 요 직선 빼고는 나머지에 대한 직선은 이미 다 얘기해줬어. 하나는 y는 3x인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r에.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를 그려가지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라고? 교점을 지나가도. 그치? 얘네들의 교점을 얘도 지나가도 돼. 그래 버리면 당연히 삼각형이 안 만들어. 또 평행해도 돼. 그치? 얘가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평행하거나 얘랑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뭐여도 되냐? 기울기 얘랑 똑같은 3이어도 되고 얘랑 똑같은 마이너스 1이어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얘랑의 교점을 구하면 어떻게 돼? 둘이 연립하겠죠?
연립 어떻게 해? y는 이미 잘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그냥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써도 되겠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4x가 얼마? 4x는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가 1이면 y는 얼마야? 3. 그래서 1,3. 그래서 얘가 1,3. 그래서 1,3을 지나가면 돼, 얘가 1,3을 지나간다라는 건 1,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가 3 나와야겠네. 그럼 a는 얼마여도 돼? 1도 되는 거네. 그래서 요 답 3개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고 x절편이 8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그때 상수 AB에 대해 이거. 요거는 안 할게. 시간을 좀 아낄게. 그냥 말로만 할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한다라는 건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거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x절편이 8이라는 건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8,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지? 어려운 거 아니야? 시간 좀 아낄게. 요거 해봐. 왜 너는 테스트 봐야 돼서 시간이 없어. 테스트 시간 많이 줘야 되잖아. 다음 이번엔 두 점 이거에 대해서 3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이거일 때 A-B의 값을 구해달라. 가볼게. 이 두 점에 대해서 집중해봐. A라는 점이 여기 있어. A라는 점이 마3,7 마7.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1이래. 이렇게. 그때 이 두 점을 지나는 3분 AB가 있는데 3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되는 요 보라색 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첫 번째, 수직이면서 이등분이라며. 그지? 그럼 얘랑 기울기 구하면 x 몇 증가했어? 마이너스 이거 y는? 마이너스 8.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냐? 4야. 그치? 그럼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될까? 마이너스 4분의 1.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내가 조금 팁을 주자면 잘 봐. 어떤 기울기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근데 잘 봐. 우리 어떤 두 수를 곱해가지고 숫자 1이 되는 숫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서로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역수라 그래. 역수. 그지? 역수는 뭐야? 그 숫자의 분모 문자를 뒤집는 거. 그지? 역수. 그래서 역수인데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 말은 역수니까 뒤집은 다음에 부호도 바꿔주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랑 수직인 직선은 얘를 뒤집은 다음에 부호도 바꿔주면 그게 얘야. 암산하기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얘가 요 점을 지나야 되지. 요 점은 뭐야? 얘랑의 중점.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3 되네. 그래서 이 점과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된대. 그지? 할 수 있죠, 요거는. 그지? 직선의 방정식하고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14번. 자,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해달래.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보자. x 몇 증가했어? 1. y는? 그럼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7x. 그지? 그러면서 얘가 1 집어넣으면 6 나와야 되네? 1 집어넣어서 6 나와야 되니까 솔직히 나도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해. 그냥 암산으로. 1 집어넣으면 6 나와야 돼. 이렇게. 그지? 근데 좀 어렵지, 그지? 근데 어쨌든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7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이죠. 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지, 나연아? 미안해, 시간이 없어서.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 그 다음 뭐해? 이 점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뭐해? 대입하면 돼. 그래서 대입하면 5, 7은 35. 그다음 8은 그냥 대입할 거고 마이너스 13에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이렇게. 요거 정리해주면 그게 답이야. 알겠지? 다음. 어디까지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이렇게 많아. 다음 보면. 자, 얘를 꼭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잘 봐. 이것도 미안한데, 시간이 없는데, 씨.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 ABC 넓이 구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중학교 수준으로 먼저 설명해주자면, 각 꼭지점에서 X축, Y축에 평행하게 그려. 그렇다고 이 방법을 이용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빼주면 돼. 이거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만 쓰고. 그럼 우리는 그래도 중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고등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하나 구해. 그럼 구할 수 있잖아. 얘가 지금 마 3,4고요. 얘가 얼마냐면 마 2, 마 4야. 그래서 x 차이가 얼마냐면 1,
y 차는 얼마냐면 88에 64 더하면 루트 65야. 그지? 그러면서 나는 그럼 얘를 밑변으로 잡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높이만 찾으면 돼. 그지? 그럼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려. x가 몇 증가했냐면 1 증가한 동안 y는 8 감소했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가 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거든. 조금 어렵네. 마이너스 20인가 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8x 플러스 y 플러스 20은 0인 거야. 그래서 요 직선과 여기 얼마? 0,2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야?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곱해서 2분의 1 해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다음. 미안해. 시간이 없어. 내가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한다 그랬지? 두 직선 사이 거리?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 평행할 때만 가능해. 그럼 얘랑은 평행한 게 맞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기울기 구하라 그러면 요 정도는 암산되면 좋거든. x가 넘어간 다음에 7로 나누면 그게 x의 개수지. 그래서 이게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7분의 1인 게 좀 암산이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럼 얘는 기울기 얘도 똑같잖아. x 넘어가면 마이너스고 7로 나누면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똑같잖아. 평행. 그럼 거리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뭐 한다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할 때만 가능한데 어차피 그럴 때만 물어볼 거긴 해. 근데 한 점을 따가지고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점을 따는 것보다 이 점을 따는 게 편하거든. 왜? 얘는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아무거나. 아무거나. 머리 아파. 뭐 있어? 아무거나. 뭐라고? 고마워 지효. 3,1이다. 3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3,1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그게 루트 2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랑 거리 구해야지. 얘랑 거리 구하면 0 나온다. 왜냐면 이거 지나는 점인데 대입하면 0 나올 거 아니야. 얘랑 거리 구해야지. 이 점 찾았으니까. 얘랑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x 계수, y 계수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그 다음 뭐해? 3,1 대입해. 그 뭐야? 3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7이네. 7 플러스 a의 절대값.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루트 2가 나와야 돼요. 이걸 풀어달라는 거네.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얘는 얼마? 10 플러스 a의 절대값인 거고 얘가 루트 50인데 넘어가면 루트 100이네. 10이네 10. a는 0인가 봐. a는 0인데? 뭐를 잘못했나? a가 왜 0이 아닐까? 3,1 뭐를 잘못했을까? 3,1 맞지? 3,1 지나는 거. 내가 뭘 잘못 집어넣었을까? 우리 시간 없는데.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내가 지금 바보 같았어. A가 왜 0만 생각해? A가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20. 그치? 절대값 풀면 10이잖아. 맞지? 그치? 머리가 아파.